서창호 PD와 함께 난곡선 경전철이죠. 신림선 경전철인데 이게 적자 신림선 경전철 적자 때문에 난곡선 지연될 수도 있겠다. 이걸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서창호 PD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5분까지 하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하겠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사로 역시나 저희가 편집해서 관악기평 인터넷 신문에도 같이 함께 올립니다. 유튜브에도 올려주고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소식이잖아요. 네. 수창 PD, 이 부분 어떤 이야기죠? 제가 조사를 많이 시간이 조금 부족을 했었는데요. 네. 주요 문제로 4가지 정도가 좀 있는데 이제 경전철 적자가 난다라는 게 제일 가장 이제 큰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네. 그럼 보면은 원래는 5월 개통될 때 신림선 경전철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네. 지역 사회에서 당연히. 제가 처음 조사했던 것 중에 네. 이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쳤고 그랬는데 난곡선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손익계산서 두들겨 본 거죠. 그런데 그렇죠. 신림선 경전철이 생각보다 많은 이용객이 있지는 않나 봐요. 보니까. 네, 이게 5월 개통 이후에 신림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약 5만 6천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원래 예측 승객 수가 13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측 수준의 4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네네. 가장 많았던 이제 9월 2일 날 7만 600명조차도 54.4%. 그러니까 이제 절반 조금 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운행 차임 및 무임 승차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7월 달에 추산한 이제 연간 재정 지원 규모가 117억 원, 약 120억 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게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분들도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좋긴 한데 결국은 누구를 배를 이렇게 불려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간 117억 정도의 결국은 부족분을 늘 계약이 이런 식이잖아요. 네. 계약 자체를 보면은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시에서 예산으로. 보정해준다. 네네. 보전해준다. 이런 식인데 보면은 대표적인 게 터널도 그렇고요. 네. 네. 고속도로도 그렇고 이런 것도 비슷하죠. 이런 게 반복되는 건 진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더 다음번에 알아보고 나서 이제 서울시에서 분명히 행정감사라든지 감사감이라고도 주장할 법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의원분들이나 서울시 측 관련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 경전철이 계속 이 적자 운영이 되면 시에서도 당연히 부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다른 경전철 준비적인 난곡선 지역 관악구에서는 뭐 세 개의 그 경전철이 될 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2개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겠다라고 됐는데 네네. 난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10몇 년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쵸.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 15일에 서울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발언 중에 사업성을 제고하여 어떻게든 사업을 할 노력하고 있는데 경전철 적자일 가능성이 커져 그 부분에 확신이 생기기 전에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임만근 의원이 이에 대해 사업 후퇴를 의미하는지 추궁하면서 경전철 추진 의사를 확실히 밝히라는 질문에 이제 시장은 이제 의지는 있다. 뭐 추진은 안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적자를 줄이려는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네.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걸 보고서 갈 문제가 아니라 매번마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공공 서비스를 온전하게 100% 시에서 운영하는 것 형태로 바꿔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매번 나와요. 매번 나오는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결국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거 하면은 아니 그럼 차라리 협동조합 형태로 지역 주민들한테 운영하라고 하고 네. 차라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하거든요. 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곡선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일단 난곡선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네, 짧게 설명을 소개해드리자면요. 현재 신림선 보라매 공원역을 기점으로 하고요. 난향역이라는 곳을 종점으로 잡으면서 총 6개 역으로 예상 중인 난곡선은요. 이 교통사각지대인 관악구의 미성동이랑 난곡동, 난향동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노선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제 재정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2022년 말에서 23년 초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될 것으로 이제 미뤄졌다고 합니다. 네. 이거 보면 이제 지역 주민분들은 난곡선, 신림선 도대체 뭐 뭐야, 이거 그럴 수 있죠. 네네. 하나는 지금 보면은 그 여의도 쪽에서 오면서 그 현대시장 있죠. 중앙동 현대시장 네네. 쪽 통과해서 그다음에 강남 고려병원 쪽 그 중앙동 성당 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서울대 입구역 그다음에 관악선 쪽으로 이어지는 서부선이죠. 이렇게 네, 서부선 경전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난곡선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있으면 좋겠다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뭐 네. 트램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전철 있죠. 그런 형태의 걸 만든다고 했다가 지하로 간다고 했다가 결국 지하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난곡선 같은 경우는 난양동, 미성동, 난곡동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나 또 숫자에 대한 부분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잘못된다면 결국 서울 시민분들의 세금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니까 좀 꼼꼼히 제발 꼼꼼히 해봐 주시고 안 될 것 같으면 결국은 공동체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무엇인가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이 부분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6일 날에 또 이제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또 얘기하신 게 있었는데요. 특히 임만균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임만균 시의원, 네. 임만균 시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난곡선 경전철 조속 추진은 시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공약한 사항임을 강조를 했고요. 이제는 반드시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그동안 정치인들이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 준 이제 불신과 이 절망감을 좀 종식시키고 좀 희망을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고도 합니다. 네. 일단 보면은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수익성만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사회에 필요하다라면 그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면 고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걸 정확하게 단순히 어떤 선거 시기 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좋은 결론을 잘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임만균 시의원 전화 연결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라디오 튜브 서창훈 PD 고생하셨습니다. 네.